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책 내용을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또 이제 실전 경영자 코칭이라는 강의를 또 우리 코치님들 그 비즈니스 코칭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실전 경영자 코칭과 또 경영자 코칭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기업에서 34년간 그렇게 근무를 했고요. 또 이제 임원 경력을 20년 하고 있고, 어, 주로 이제 전략과 혁신 쪽, 뭐 나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담당을 했지만 전략과 혁신 쪽을 쭉 담당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즈니스 코칭을 하다도 이제 리더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코칭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과 리더십 전문 코치로서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코칭 시간이 한 2,100시간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실전 비즈니스 코칭을 중심으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어, 저는 이제 LG그룹에 근무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그룹의 기획조정실에 근무를 하면서 그룹의 운영이라든지 또 그룹의 사업 전략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전사적인 측면에서 회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LG그룹 내에서는 뭐 제조뿐만 아니라 건설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인더스트리를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코칭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제가 임원이 대해서는 이제 보험 쪽으로 와서 LIG 손해보험의 대표이사 사장, KB 손해보험의 대표이사 사장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보면 이제 혁신과 전략, 조직 문화 육성, CEO 및 CEO 후보에 대해서 여러 회사에 대해서 코칭을 진행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LG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그룹에 코칭 경험을 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 책을 한 세 권 정도 이렇게 써봤는데요. 현업에 있을 때는 식스 시그마가 굉장히 예, 핫했기 때문에 이제 식스 시그마, 근데 식스 시그마가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고 통계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비제조업 쪽에서는 굉장히 그 혁신을 위한 혁신이 되기 쉽고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식스 시그마를 그 통계적 기법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법으로서 식스 시그마 혁신을 혁신하라는 책을 또 우리 직원들과 공동으로 쓴 적이 있고요. 그다음 코치로서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우리 코칭 모델과 코칭 스킬이 있는데 이제 우리 코칭 경영원에서는 이제 스마트 코칭 모델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운영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례 같은 것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코칭 대화와 코칭 스킬과 관련한 사례를 모아서 코칭하는 조직만 살아남는다. 이런 책을 공조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다음 달에 발표할 우리 정홍길 코치님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홍길 코치님이 잘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경영자 코칭이란 책은 함께 활동하는 CEO 출신 5분의 이제 코치 분들과 함께 제가 기획을 해서 이제 경영자 코칭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그 내용을 또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뭐 딱딱한 거 들어가기 전에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브루라는 그런 동영상을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3, 4분 되거든요. 함께 보시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뱀의 해라고 하는데요. 리더 여러분, 새해부터 뱀처럼 유연하고 날렵하게 움직이고 계신가요? 뱀으로부터 배우는 만사형통 경영 비결을 알아볼까 합니다. 첫째 혁신 경영, 허물을 벗자입니다.
뱀은 1년에 여러 번 허물을 벗으며 성장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주기적으로 성장하고 젊어지는 것이지요. 철학자 니체도 말했죠. 낡은 허물을 벗지 못하면 새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 과거의 성공 모델이 지금의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레고는 혁신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어린이 상대의 블록 장난감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고객층을 어른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기술인 증강현실을 접목해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혁신 제품을 끊임없이 선보이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여러분 조직은 구태를 벗을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당장 없애고 버려야 할 과거 습관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핵심 경영. 뱀발은 필요 없다입니다. 사족의 고사를 아시지요? 뱀을 빨리 그리는 시합을 하던 두 사람 중 먼저 마친 사람이 시간이 남아 뱀에게 없는 발까지 덧붙여 그리려다가 시합에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군짓을에 도리어 이를 그르침을 뜻하지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뱀은 발이 없어 더 자유롭게 종횡무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뱀발이 없는 것은 퇴화가 아니라 진화의 결과란 것이죠. 스타벅스를 떠올려 보세요. 차별성 있는 경험 제공이란 강점에 제공하고 군더더기를 제거해 전 세계에 커피 제국을 세웠지요.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위해 없애야 할 군더더기 뱀발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치유와 재생, 중재의 리더십입니다. 뱀은 치유와 중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의사협회의 로고에도 뱀이 들어가 있죠. 의학의 아버지인 아스클레피오스가 가지고 다녔다는 뱀이 휘감겨진 지팡이는 질병 치유를 상징한 데서 유래했는데요. 과거엔 병원 신전에서 뱀을 길렀다고 합니다. 뱀은 땅속, 땅 위에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중재하며 생사를 다루어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직 치유를 위해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리더의 역할은 조직 전체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라며 구석구석의 소리를 균형 있게 경청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덕분에 내부 총질 가득한 조직에서 고성 과조직으로 재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 조금은 쉽지 않은 한 해가 예상됩니다만 뱀처럼 유연하고 현명하게 움직인다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허물 벗는 혁신 경영, 군더더기 없는 핵심 경영, 중재와 치유의 리더십을 뱀으로부터 배워보면 어떨까요? 만사형통의 새해를 만들어보세요. 2025년 푸른뱀의 해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네. 연초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코치님들과 또 공유를 하고 또 우리 고객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서 고객님들이 연초에 시작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본 영상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브루라는 그런 동영상 제작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아주 손쉽게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자 코칭이라는 것은 결국 회사의 최상위에 있는 리더인 CEO를 비롯한 임원들과 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과 경영자 개인의 초점을 맞춘 리더십 프로그램이고요. 그 로버트 하그로브라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교수는 마스터풀 코칭이라는 책에서 경영자 코칭이란 고객 자신과 조직의 재창조를 통해서 원하는 미래, 아주 도전적인 불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정의했고요. 또 직원 하나하나가 자기 내면의 위대함을 자유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위대한 집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 경영자 코치는 목표를 높이고 포부를 키워주며 함께 고민하는 생각 파트너이자 변화 촉진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구성원들이 내면의 위대함을 자유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CCL의 정의에 의하면 경영자 코칭을 통한 기대 성과는 리더십 성과 향상, 성공적인 조직 변화 추진, 정서적인 기능과 알아차림 향상,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리더의 회복 탄력성을 향상하고 전략적 사고를 향상하는 그런 부분에
기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원 코칭이라 하더라도 이제 CEO 코칭과 임원 코칭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임원 코칭은 그 임원, C-레벨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결국은 이제 더 나은 리더, 더 큰 리더가 되기 위한, 베터 셀프가 되기 위한 역량 개발, 네. 또 넥스트 레벨 리더십과 커리어 개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CEO 코칭은 CEO는 워낙 조직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과 셀프의 일체된 아이덴티티, CEO로서 기여를 확립을 하고, 성공의 정의를 명료화하고, 효과적인 CEO 역할을 스포트하는. 그렇기 때문에 접근법이 개인과 조직, 리더십과 비즈니스가 굉장히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임원 코칭을 할 때는 코칭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추면 되지만 CEO 코칭을 할 때는 통합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영자 코칭은 그 라이프 코칭하고 좀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보다는 조직 전체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리더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CEO나 사업부장이나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인 리더 인식 변화, 리더 인식 변화가 있지 않고는 변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리더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사업 전략을 리프레이밍을 해서 사업 전략을 통한 변화 추진. 또 우리 구성원과 소통하고 솔선수범을 통해서 구성원의 의식과 영향 변화, 또 핵심 가치와 그라운드 룰 설정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략과 구성원의 의식, 조직 문화가 함께 변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포커스를 두는 것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경영자 코칭이 제대로 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요소를 함께 타치할 때 훨씬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저도 그래서 코칭을 하다 보면 그 리더십 개선을 위해서 코칭을 의뢰를 받았지만 실제로 코칭을 하다 보면 그분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전략 수립을 통해서 어, 그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 요청 사항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가장 절박한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코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이프 코칭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코칭인 것과 코칭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코칭은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코칭은 그 코칭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 분야의 특징을 포괄하면서도 코칭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코칭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EMCC 해서 유러피언 멘토링 앤 코칭 카운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코치협회 같은 것이 멘토링 앤 코칭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볼 때는 비즈니스 쪽에서 코칭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멘토링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코칭 업계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컨설팅 쪽에서 이제 코칭을 많이 도입을 해서 코칭적인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코칭에서도 컨설팅을 잘 이해를 해서 컨설팅적인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컨설팅은 이제 답을 고객한테 주는 거지만 코칭에서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의 전환,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과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라이프 코칭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칭이 없고 코칭이 아닌 것을 잘 구분해서 예, 코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코칭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비즈니스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적 분야인 멘토링이라든지 또 컨설팅, 또 상담, 또 티칭과 트레이닝까지도 잘 흡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코칭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잘 포괄해서 코칭의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코칭 상황을 보면 특히 이제 고객과 주제가 있고 코치가 있지만 경영자 코칭에서는 이해관계자 특히 이제 스폰서나 그 피플팀 같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야 되고 고객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객의 입장은 내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 내가 코칭을 받아야 하나? 또는 내가 성과 부진자인가? 또 코칭을 받는다고 변화가 될까? 또 회사에서 나를 평가하는 수단이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회사나 고객, 코치가 모두 만족하는 가치 있는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필요하고요. 고객과 코치 간의 신뢰관계 구축, 코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코칭 목표에 대한 합의, 또 코칭 어젠다의 발굴, 이런 부분이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영자 코칭은 다회기 코칭이 대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6회, 8회, 10회, 긴 경우에는 1년 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아는 코치님은 일본 기업의 어떤 경영자들을 코칭을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을 그 기업하고 계속 코칭을 하고 있는 코치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실제적으로 코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임원회의에 그 참가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회기에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코칭 주제를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코치로서는 자기만의 코칭 주제 목록을 만들고, 또 코칭 주제에 대한 생각과 자료를 정리하고, 또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코칭 세션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개인 기초 그래가지고 뭐 가치와 철학, 예, 또 브랜딩이라든지 리더의 자기 인식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조직의 현재 상태와 도전에 대한 부분, 산업 환경과 경쟁 상황, 조직의 핵심 역량과 도전 과제 도출, 그다음에 방향 설정과 관련된 부분, 사업 전략 및 위험 관리라든지 운영 및 성과 관리, 그다음 한방향 정의를 관련해서는 핵심 이해 당사자 분석, 또 탑 매니지먼트 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CEO 코칭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산하 임원과 탑 매니지먼트 팀 빌딩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CEO와 임원 간에 그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탑 매니지먼트 팀 빌딩을 통해서 굉장히 밸류를 느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 인파워먼트와 인재 육성, 그 다음에 리딩 체인지 그래서 변화 관리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방법론과 추진 전략 이런 부분이 이제 경영자 코칭의 주제가 될 수 있고요. 음, 그 전체 코칭 세션을 아우르는 코칭 목표가 있지만 그 이런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잘 엮어가지고 그러한 것이 통합적으로 적용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경영자 코칭을 할 때는 상황적 리더십이 중요하고 스타즈 모형이라는 여기 이제 스타라는 게 여기 우측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사업 현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타트업이냐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필요한 그런 기업인지 아니면 가속해야 되는 기업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재정립이 필요한 그런 조직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코칭의 포인트도 많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코칭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고객 상황에 맞는 유연한 진행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는 이제 고객과 고객의 산업에 대한 연구,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음, 물론 코치로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코칭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고객과 고객 산업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코칭 목표와 코칭 세점별 주제, 또 코칭 프로세스별 준비, 또 대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로서 서적과 사례, 자료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라이프 코칭을 할 때는 그 코치가 자기의 경험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흔히 이제 에고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비즈니스 코칭에서는 많은 경영자들이 코치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들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코치가 그런 경험과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그 대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연한 지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칭 자세는 역시 이제 코칭 맞춤형으로서 이제 댄싱 위드 클라이언트가 필요하지만 좀 유연한 진행과 또 재미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고객이 특정 상황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때는 무조건 코칭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또 일정 기간 오히려 유예를 통해 가지고 고객이 그러한 사태를 잘 수습하고 코칭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라포 형성, 이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세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콜을 통해서 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 오리엔테이션 콜을 통해서 마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강물이 흐르게 해서 1차 세션 때 대면을 했을 때 서먹서먹하지 않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고객의 기대감과 몰입도 올려주기, 고객의 과제 시행을 지원해주기, 특히 고객의 숨겨놓은 고충을 다루고, 예, 코치가 제안하고, 또 코칭 관계를 넘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칭을 하다 보면 뭐 6회기, 8회기가 되더라도 대개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2주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뭐 8회기라 하더라도 대개 뭐 4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코칭의 성과라는 것은 거의 뭐 6개월, 1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코칭이 끝났다고 거기서 끝나버리 보면 내 코칭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또 그 고객이 지속적인 변화를 실천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팔로우 코칭을 정규와는 상관없이 뭐 6개월 후, 1년 후에 이렇게 잡아 나가가지고 그 고객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또 고객도 이제 그 약속을 해놓으면 그 팔로우 미팅 때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실행 계획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팔로우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코칭은 코칭 세션 자체도 중요하지만 세션과 세션 간에 어떻게 고객이 잘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하느냐. 또 코칭 세션이 끝난 다음에 팔로업 세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이제 그 코치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코칭 모델과 코칭 스킬에 관해서 사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코칭하는 조직만 살아남는다는 책을 기획해서 또 함께 공개를 했지만 실제로 저희 그 내면적인 욕구는 뭐냐 하면 이 비즈니스 코칭을 하려 그러면
경쟁자 코칭의 주제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 발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5분의 우리 경영자들이 우리 후배 경영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CEO와 기업 리더들이 경영과 자기 성찰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이런 부분을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쓰게 되었고요. 책의 주요 내용은 역시 이제 그 셀프 리더십을 통해서 센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코칭 리더십과 전략적 리더십을 통해서 경영의 전체적인 변화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우리 5분의 이제 CEO 출신들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람 있게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경영자 코치이기를 걷게 되었고요. 우리 여기 조남성 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그 코치를 하다가 그 반도체 부품 회사의 원일 기업이라는데 또 부회장으로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또 아직까지 경영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그 목차를 보면 크게 이제 코칭 경영의 본질, 원칙, 혁신되어 있는데요. 코칭 경영의 본질 일부는 이제 셀프 리더십에서 경영자의 정체성 확립, 그래서 철학과 가치관, 경영 원칙,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의 자기 관리,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 인재 육성 같은 소프트 파워가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혁신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략적 사고, 사업 전략, 성과 관리, 리스크 관리, 또 변화 관리와 혁신, 핵심 이해 관계자 전략적 관리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영자 코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코칭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엮게 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경영자 코칭을 할 때도 참고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 표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경영자의 자기 성찰과 자기 관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고요. 2부에서는 리더십, 조직 문화, 인재 육성에 대해서 또 세부 주제들이 있고, 3부에서는 이제 전략과 실행, 혁신과 창조, 이렇게 해서 꼭지를 쭉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영자 코칭이라는 그런 책을 정리를 했고요. 프롤로그에서는 경영자에게는 코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그, 어, 구글의 공동대표인 에릭 슈미트 그분의 말을 들어서 이제 이야기했죠. 그분도 처음에는 내가 최고의 전문가인데 코치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인식을 했지만 코치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끼게 되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내용이 많으니까 음, 대부분 꼭지만 좀 찍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하나씩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경쟁의 가장 본질은 이제 경영자의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1세기 경영에서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코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리더부터 코칭을 받아야 한다. 음, 리더가 변해야만이 조직이 진정한 코칭 문화를 정립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리더부터 코칭을 받아야 되고 코칭을 받은 후의 변화로서 부하의 일이 기대에 못 미쳐도 일의 수준을 야단을 쳐도 사람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지 않아. 그래서 일과 사람을 분리해서
함으로써 야단을 맞아도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한 리더에게는 코치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뭐 최근에는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이제 그 코칭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데 리더부터 코칭을 받아야 기업과 경영이 진정으로 바뀔 수 있고 음, 에릭 슈미트 같은 경우에도 코칭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문제 접근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시야를 더 넓힐 수 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신임 임원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 임원이 되기 전까지의 리더십과 임원이 되고 난 다음에 리더십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에서 리더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리더십 전환 훈련의 중요한 것은 한두 단계 위의 역할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승진해서 바로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장은 임원의 맥락에서 임원은 시위의 관점, 전사적 관점에서 한두 단계 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재 발굴과 육성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수평적 리더십, 특히 우리가 익숙한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만들어라.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회사가 규정과 통제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숙하고 무책임 있는 직원들을 다루기 위해서지만 결국은 통제를 없애면 자유와 책임의 문화가 조성이 되고 신속함과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평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장은 경영자의 자기관리인데요. 자기관리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것은 뭐 기업이나 리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리더의 태도와 자세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세라 이나무의 가죠.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회사의 크기는 경영자의 그릇만큼 커지고 조직은 리더의 그릇만큼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회사와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리더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요. 특히 리더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 가장 핵심은 시간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 가치가 없는 일을 제거하고 꼭 반드시 내가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위임하고 스스로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함으로써 디버크를 위한 집중력이 발생이 된다.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타임이라고 그래요. 예, 그만큼 이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 리더에게는 딥워크도 중요하지만 리프레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딥워크를 하려 그러면 리프레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휴식 시간, 예, 정신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아침 시간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리더는 특히 네트워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위로 올라갈수록 업무에 대한 영향도 중요하지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전체적인 외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서 폭넓은 네트워크와 함께 깊이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이 중요하고 결국은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핵심은 give and take라는 거죠. 먼저 주고 난 후에 받는 것이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의 자기 관리와 관련해서 리더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사람이다.
리더가 부하에게도 질문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더의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15배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나빠진 감정은 15번 좋게 해야 만회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세 가지 거울이 필요하다. 자신을 단장하기 위한 거울,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뒤통수를 볼 수 있는 거울, 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보는 거울, 이러한 거울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코치가 코칭을 통해서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리더가 개인으로서 이제 자기 성찰과 자기 관리가 정립이 됐을 때는 결국 조직을 움직이는 힘이 필요하죠.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신만 잘했으면 곤란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나쁜 팀은 없고 나쁜 리더만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 미국의 네이비실이 24개월 동안 혹독한 훈련을 하는데 어떤 팀이 계속 1등을 하고 어떤 팀이 계속 꼴등을 해서 그 교관이 이 1등 팀의 리더와 꼴찌 팀의 리더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제 그 꼴등하던 팀이 그 1등 리더의 에, 그런 리더십에 의해가지고 1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1등을 하던 팀은 리더는 없어졌지만 결국은 훌륭한 리더가 만든 승리의 정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2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네이비실의 승리 기술이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나쁜 팀은 없고 나쁜 리더만 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잘 되지 않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잘 될 때는 창밖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은 이제 비전과 목표를 세팅하고 한 방향 정렬을 하고 실행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모범적인 리더의 5가지 실천 원칙은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고 새로움에 도전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만들고 열정이 우러나도록 만들어라. 아, 그래서 이제 가슴이 뜨거운 어, 우리 구성원들이 매일 출근을 할 때 설레는 가슴으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칭 리더십을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스가 아니라 코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당연히 보스이지만 보스를 넘어서 코치가 될 때 진정한 코칭 리더십이 발휘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리더가 갖춰야 될 역량으로는 인정과 칭찬, 맥락적 경청, 강력한 질문, 피드백 이런 스킬을 잘 발휘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이고, 저도 이제 코칭을 할 때, 코칭 세션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후회 없는 의사결정의 원칙, 이란 제목으로 그 코칭 세션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리더한테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자세로서 함께 고민해라. 예.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분산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리더가 이제 가장 문제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계속 그러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사결정의 번복이 권위의 추락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입 A와 타입 B를 구분해라는 거죠. 타입 A는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타입 B는 중간에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다. 타입 A 같은 것은 중간에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만 타입 B와 같은 것은 과감하게 실행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리더십에서 이제 인파워먼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방임과 위임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리더가 간섭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 가지고 구성원한테 타스크를 맡겨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을 하지 않는.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고란 위임이라는 것이 방임이 아니다. 그래서 일을 넘겨준 뒤에도 중간 보고를 받고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그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더십이 조직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중요하고요. 조직 문화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도 중요하지만 조직 문화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IBM을 이제 부활시킨 루 거스너 같은 경우도 조직 문화는 경영의 승부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승부 그 자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조직의 변화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직 문화의 변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성과 조직의 비결은 무엇인가? 결국은 구글에서 이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타났지만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고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고성과 조직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였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브가 돼야 된다. 예. 그 체질을 창의와 축적 지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음.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워 모델로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도 123층의 건물을 우리가 지었지만 초고층 설계라든지 외벽 커튼월이라든지 풍동 설계라든지 터프하기 기술은 전부 다 외국의 기술을 가져왔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기술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측면에서 퍼스트 무브가 되기 위한 체질을 창의와 축적 지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조직 문화는 CEO 주도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변화의 어려움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의 방향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라는 문화와 그에 맞는 리더를 발굴하는 이 구성원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 승진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조직의 한 방향 정렬을 하고 결국 이제 솔선수범과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우수 사례, 성공 사례죠. 경영자의 솔선수범과 성공 사례 발굴을 통해서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인재 육성은 농사일과 흡사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HR, 요새는 피플 팀이라고 그러는데 HR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HR이 과거 이제 운영 위주의 역할을 했다면 향후에는 이 전략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회사의 미션과 가치에 맞는 인재들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구성원 중에서 몇 퍼센트가 즐겁게 출근해서 일에 몰입하고 있는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업무 환경인지, HR 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성원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입사를 권유하는지, 어,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허리 인재를 키우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급해 보이는 일에 우선순위가 밀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HR의 전략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 중에 보면 참 채용이 정말 중요하다. 채용은 엄격하게 하고 육성은 정성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습 민첩성과 감성 지능을 갖추어서 그 구글에서는 입사 후 구글에서 성공 여부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학습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학습 민첩성과 감성 지능을 갖추고 또 강점에 집중하고 약점은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역량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과 혁신. 음, 전략과 실행은 술의 양바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전략적 사고란 뭐냐? 저는 이제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신의 한 수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의 한 수라는 것을 동전의 뒷면을 보면 그건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1996년에 품질 문제로 판매 부진에 빠져 있을 때 미국의 이제 딜러사의 사장인 릭 케이스라는 분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3만 6천 마일 3년, 토요타 같은 것이 5년 6만 마일을 무상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현대차에서는 10년 10만 마일 무상 보증 이것을 내세워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제도약의 계기를 삼았는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정봉구 회장의 품질에 대한 어, 품질 경영을 통해서 품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받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굉장히 핵심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 시절에 대한항공이 여객이 지금 중지된 상태에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서 전체적으로 수익 관리를 성공적으로 했는 이런 사례도 전체적으로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신의 한 수를 만들어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은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고 손자병법에서도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오사 그래서 도천지장법 이렇게 해서 전략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과 목표, 외부 여건과 내부 여건, 조직의 리더십, 또 효과적인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소는 이제 전략적 의도와 빅픽처, 또 시스템과 실행력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굉장히 핵심이겠습니다. 참 리스크 관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그 사업 확대에만 몰입하다가 큰 위험에 직면해서 쓰러진 경우가 많이 있죠. 옛날에 대우그룹이 한때 잘 나갔지 않습니까? 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룹의 그 부러움을 샀던 그런 대우그룹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결국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는 이제 대외 리스크라 그래서 이제 사업 환경성에 여러 가지 리스크.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이 이제 대외 리스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다음 사업상의 이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운영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운영 리스크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건설사가 뭐 여러 가지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에서 브랜드가 추락하는 부분도 결국은 이제 운영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런 브랜드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어떤 기업을 코칭을 한다면 특히 CEO나 사업부장을 코칭한다면 당신 사업에 있어 가지고 가장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팩터가 무엇인지, 그 리스크 팩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요사이 같은 시대에는 전략의 차이보다는 결국은 실행력과 기업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기업의 승패가 많이 갈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대비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실행과 또 기업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서 최근 역전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행 리더십이라는 것은 미시적 관리나 적극적인 간섭이 아니라 권한 위임을 하고 어, 그러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리더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혁신과 창조. 우리 기업이나 개인에 있어서 리더에 있어서 혁신을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숙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산을, 눈 덮인 산을 넘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의 고지를 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성과 창조는 비상을 위한 양날개이다. 음, 그래서 혁신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방도 필요하지만 그 한 방이 효과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실행력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에서 창조적 혁신을 함께 추진하면서 혁신팀과 기존 팀 간의 저항과 충돌로 생산성이 저하가 가능하다. 예. 혁신팀은 기업 내 스타트업 같은 소규모 조직 운영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혁신팀을 구분해서 잘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강한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강한 현장의 사례로서 이제 한화 토탈과 또 포스코 경우를 했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TPM 종합 설비 보존 활동을 통해서 자율혁신과 3.5S를 통해서 적재 적자로 이렇게 반전하게 됐고요. 포스코도 이제 퀵식스 시그마라는 그런 프로그램과 마이 머신 앤 세이프티를 통해 가지고 혁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혁신이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하고 현장 직원들의 역량과 마인드가 탁월해지고요. 또 현장 팀워크가 끈끈해지고 내재적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아날로그 혁신 현장이 디지털 혁신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디지털 혁신이 이런 아날로그 현장 혁신의 기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한 현장이 특히 제조업에서는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사이에 디지털 변혁, 특히 최근에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서 AI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CEO나 기업의 리더가 디지털 변혁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디지털 변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자사에 맞는 디지털 변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고 전담팀 조직이 필요하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전사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중심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과 또 AI를 활용하는 이런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 경영자는 이제 실용적 창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옛날에 패스트 팔로워 시절에는 앞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가면 되지만 이제는 답을 창조해야 되는 그런 우리 단계이기 때문에 뭐 실패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또 혁신도 내부 혁신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요사이 제약업체 바이오 쪽이라든지 또 많은 그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이지 않으면 남이 죽인다. 그래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 경영자 코칭의 많은 관점과 또 비즈니스 코칭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봤는데요. 좀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경영자는 지속적인 새로운 관점의 성찰이 필요하고 경영자의 철학이 기업의 경영과 연결되고 특히 CEO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일체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경영자한테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과 정직이다. 또 질문과 피드백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조직 문화 구축이 전략보다 먼저다. 채용은 엄격하게 육성은 정성을 더해야 하고 또 실행력 없는 비전 전략은 허구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시간 딱 이렇게 어, 내용을 좀 정리한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